지금 9시 15분 전입니다. 어머님 아침에 일어나셨다가 제가 한 20분 주물러 들었을까요? 다시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온도는 24도예요. 태풍 온다 그랬는데 태풍은 안 오고 비는 올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2026년 5월 26일입니다. 하루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머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어머님 99 생신이셨어요. 99. 근데 어머님께서 우리가 7남매인데 전화 한 통 없는 거 있죠. 그렇게 돼간 것 같아요. 참 슬프죠. 자기 생일날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럴 게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 역사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7남매인데 큰형님은 먼저 가셨어요. 파키슨 병으로 먼저 가셨고, 그 다음 누님은 당뇨병으로 먼저 가셨고, 그 다음 형님은 암 수술했는데 암이 이렇게 완치는 안 되면서도 크게 번지지는 않는 상태로 지금 한 20년째 병원 다니고 있어요.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빠졌거든요. 제 같은 이 몸이 40kg 빠졌으니까 몸이 얼마나 여유 있겠습니까? 그 40년 과정 치료하는 동안 물론 정신적으로는 형제 자매에 대한 애정이 더 쌓이겠습니다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 반면에 수많은 스트레스와 또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관심, 형제 자매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이 좀 둔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끔 전화는 오십니다만은 100세가 다 되신 어머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식으로서 도리는 좀 기대치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해합니다. 그 다음 형님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 순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말년에 조금 행복하려면 자식 복도 있고 또 배우자 복도 있어야겠죠.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게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면 태가 납니다. 태가 나요. 본인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정상인이 풍기는 여러 가지의 맛을 풍기지 못하죠.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숨기려고 해도 남편 복이 없는 사람, 마누라 복이 없는 사람,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은 태가 나요. 근데 이 태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셋째 형을 이해를 합니다. 전 그렇게 이해해요. 몸도 아프시지만. 이게 아무리 아침에 따순 밥을 주고 다정스럽게 말하고 이하 등등 여러 가지의 인간으로서 도리를 한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가 나요. 희한하죠, 그게. 예. 이거 이제 우리 집안일이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아버님 제사날이라 해서 이제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형수가 그 제사용품을 집에를 가서 모처럼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단 10분이 됐더라도 어머님 손도 잡아드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갔으면 그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사무실로 그걸 가져와요. 그리고 가요. 아니 자기 차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한 5분 10분만 더 운전하고 가면은 그 혼자 집에 계신 시어머니 만나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가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런 분이 또 여럿이 있는 데서는 잘해요. 어머니 하고 잘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서는 제사에 들어갈 그런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도 사오면 저한테 주고 가요. 집에는 안 가고. 뭐냐 이게 뭘까? 해가 거듭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사소한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닙니까? 예컨대 설하고 추석 때 집에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있죠? 딱 집에 와서 엉덩이 앉을 때부터 가려고만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
어떻게 하면 대충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스타일. 냄새가 펄펄 나죠. 냄새가 끓어요. 자,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그 밑에 자식이 3명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뭐 밥을 먹는 날이다 해가지고 집에 모였어요. 여차차해서 재밌게 놀고 저렇게 놀고 이제 갈 시간이 됐어. 그러면 그 어느 때가 되면 이신손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도 아야 이제 집에 가라 너무 늦었다 이 말도 하시겠지만은 이신전심으로 그런 무드가 이제 돼요. 그럼 이제 하나둘 짐 싸서 일어납니다. 해마다 저는 그거를 봐요. 뭘 보느냐, 누가 먼저 일어났냐,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그러면 거진 90% 이상은 우리 형수가 제일 먼저 집을 나가요. 그 다음 조카들 나가고 우리 형이 제일 나중에 나가. 해마다 오죽 나 사진까지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어머니 하면서도 명절 때 집이 오고 생일날 집이 오고 생신 때 뭐지 아버지 제사 때 집이 오고 달달이 용돈 10만원 15만원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혀끝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언행들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제가 전수받아서 다음 생에 또 인수하겠습니다. 말 한 자리라도 그분의 걸어온 길을 연상하면서 되새김하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의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 아름답지만 속을 열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기 몸 관리를 하든 존경심이 있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대한다면 외부 행동이 어떻게 나오든 다 향기가 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을 뺨을 세차게 때려도 아버지가 아들을 뺨을 세차게 때려도 자식들이 느끼죠. 이게 부모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때리는 건가 아니면 뭔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걸 알죠. 애들은
광주는 그 양동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양동시장. 지금은 많이 규모가 축소됐습니다만은 예전에 60년대 저 어릴 때 보면은 어마어마했죠. 예. 인구는 뭐 지금의 그때가 한 40만 됐을까요? 광주가 40만 됐겠죠. 지금 150만이니까 거의 4분의 1 수준이죠, 대충. 그렇지만은 그때가 더 번성한 것 같아요. 근데 설하고 추석 때 양동 시장을 이제 어머님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따라간 이유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떨어지거나 혹시라도 그 어머니 바지 사이로 손 넣어가지고 새우 하나, 대추 하나 그 도둑질 해서 먹으려고 저는 따라갔어요. 고백하건데. 그리고 어머님께서 또 사주기도 하고요. 참 가면 재밌어요. 또 친구들도 간혹 만나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뭐 큰 그 멍석에 새우 같은 거 건어물 쌓아놓고 혹은 쌀, 콩 이런 거 쌓아놓고 팔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도둑질해서 먹은 그 재미로 가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반복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사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어머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손을 놓게 되었죠. 너무 인파가 심하니까. 근데 저는 물론 그 양동시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어디로 길을 잃죠. 길을 잃지만 계속 가다 보면 시장 그 외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걱정하셨는가 봐요. 그러고 제가 이제 다시 그 버스 다닌 길로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님께서 제 등짝을 얼마나 세게 후드려 팬지 몰라요. 막 종아리도 때리고. 어머님의 그 매질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는 더욱더 어머님 가슴으로 파고든 거 있죠. 이겁니다, 이거. 대상을 존경하고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간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태어나고 그게 그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한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험한 인생 개똥 철학입니다. 그게. 어제 어머님 99 생신이셨는데 제 몸이 좀 피곤했어요. 그런데 어제가 명석의 어머님 생신이신데 말 못하고 감정 표현 못하시고 주는 대로 먹고 어제 점심을 한 6시경에 드셨는데 괜찮게 드셨어요. 푹 주무시길래 몸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고 그냥 작가하다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소고기 묵국을 끓여서 11시경에 끓여서 좀 드렸어요. 먹고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신데 드시고. 상황이 애매할 때는 저에게
불리하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제 생활 습관이 됐어요. 돌아보면 그것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몸이 피곤하고 어제 물론 배도 안 고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신이기에 조금 뭔가 좀 드리자, 형식을 좀 갖추자. 그래서 또 힘을 내서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소고기 묵고 끓여드리려고 소고기는 낮에 사놨어요. 그러지만은 몸을 일으킬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왜 그러는 거 같은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작가하다가 제 자신을 채찍질 했죠. 이건 아니다 했는데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럽니까? 제 자신의 천성을 제가 고치려고 합니다. 애매할 때는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삶의 기술을 어머님을 모시면서 제가 체험한다는 게 저는 참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 면에 있어서. 아주 다른 것은 제가 볼품이 없고 비난할 것이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애매하고 힘들 때는 항상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서 하면은 딱 맞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오늘 좀 내가 쌀을 씻어서 안 칠 그런 기분이 아니다. 굶자. 나 그런 건 관계없는데 어머님 어쩔까. 어머님 밥 드린다고 해서 밥 달라고 고치는 분도 아니시고 한 끼 안 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두 끼 안 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말도 서너 끼 안 들어도 아무 말도 못 하시는 어머님 내가 좀 힘들어 죽겠는데 좀 안 드시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루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가정용이 아니죠. 던져버려야죠. 어차피 하는 것 누가 보는 사람 없고 뭐 순위 매겨서 어디 뭐 공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것처럼 하자. 훗날 누가 옆에서 봐서 평가하면 그래도 1, 2등은 못 하더라도 그래 그 정도면 잘한다 이 정도 말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님을 제가 모십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 가지 뭐 일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럴 때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 혼자의 고독을 극복하는 게 커요. 모든 그 가족 요양의 사고는 모시는 자녀분들이 이렇게 잠시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릴 때 일어납니다. 사고도 그때 나오요. 식사할 때 조금만 다른 곳에 신경 쓰면 기도 음식물이 넘어가서 부모들이 사야 될 일이고 식사를 결국 모두 못 하시게 되죠. 화장실 가는 이동 과정에 조금만 방시가 오면은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또 난리 나죠. 막 찢어지고 이런데 집중하려면 이렇게 자식들의 마음이 평화라고 해야 돼요. 근데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 인생 포기하고 기약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 캄캄한 구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차 타고 가면은 요즘 터널이 길기도 하대요. 예전에 젊은데 언제 이 터널이 끝난가. 지금 10km 넘은 것도 있잖아요. 터널이. 그러듯이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가야 되는데 10km가 되든 20km가 되든 30km가 되든 끝이 알면 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거 아닙니까? 그때 동생이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어머님 저 상태로서는 내일 모레 100세인데 10년 가고 20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 내가 어머님 주물러 드렸잖아요. 한 20분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피가 통하신가, 피가 좀 회전이 잘 된가 푹 주무세요. 저렇게 아침에. 그럼 저러면 아침 식사도 조금 더 잘 하십니다. 네. 지금 들으실랑가 모르겠는데 이 배경 음악에 그 봄이 오면이라는 어릴 때 동요가 있어요. 그거에 지금 배경음악을 깔아놨는데 이 깔아놓은 이유가 있죠. 이제 지금 오늘이 5월 26일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죠. 제 마음은 2027년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 1년 잘해보자.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 어머님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1년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철이 지날 때마다 이런 음악을 많이 들어요. 아까 방에서 들어갔을 때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 동요를 제가 틀어놨거든요. 내년 겨울도 또 같이 어머님과 넘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틀어놨어요. 더불어서 이제 제 인생도 이제 서쪽으로 약간 기울었죠 많이. 친구들, 동창들 요즘은 카톡 문자 있어가지고 또 핸드폰 있어가지고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오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 기초노령연금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공보가 됐든 째보가 됐든 국민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제 친구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기초노령연금 받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저만 받습니다. 이 말은 사회활동 아직도 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남들 제갈 길 다 가는데 나는 이 골방에서 어머님과 같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일을 무관심 속에서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속친 거 또라이라 그러는가요? 또라이? 약간 돌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외자다.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상황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제가 이제 홀링 됐다 이 말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러고 밖에서 보면은 저 사람 병신 아니야. 저렇게도 산가. 좀 이쁘게 말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또라이든 불쌍한 사람이든 안전사고 없이 어머님과 나와 이 관계를 롱런하려면 이 속에서 내가 기쁨을 느껴야 되고 이 속에서 가치를 얻어야 되고 이 속에서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난 6년을 거쳐오면서 그런 과정이 왜 없겠습니까? 계속 제 자신을 제가 스캔했죠. 정신을 스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저를. 가장 크게 그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머님과 나하고 추억입니다. 추억. 예, 절대적 빈곤 상태, 절대적 기아 상태에서 남한테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던 그 60년대. 예. 그런 게 아마 뼛속에 좀 DNA화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더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물론 아버님도 많이 보여줬지만 어머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당장 오늘 굶더라도 어디 밭에 가서 나무거 고구마 감자 캐오는 거 엄청 싫어 혼내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걸하지 않았고. 항상 돈 있으면 저축하려고 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꿈틀거려서 제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생활에서도 저축을 하면서 살죠. 어디 놈들 어디 가서 술 한잔 값도 안 된 그런 기초 노령 수당을 받으면서도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예, 천만에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의 그 사회 활동을 보면서 친구들이 어디 같이 모여서 놀러 가면 사진 찍고 또 놀러 가면서 가진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카톡으로 다 보면서 제가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삶에 제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도 보통 가치가 아니라 고품위 가치. 어찌 보면 오기일 수도 있죠. 네. 헛다리 짚을 수도 있죠.
놈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않고 하찮은 일인데 내가 그것이 마냥 크고 좋은 것이냐 매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이 상황을 내가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 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소나마 희생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평가될 일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내가 나의 노후를 이렇게 지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경제적 보상을 해주잖아요. 가족 요약이나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등급별로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에다가 제 가족 요양 급여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죠. 제 탓밭도 있고. 네, 오늘이 5월 이제 말기경인데요. 제가 매 순간 어머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잡아준 그 무언가에 저는 감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머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의 그 언행을 항상 되새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 하잘것없는 이 과정에서도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그 심상기국의 옹달샘처럼 항상 맑은 물을 나에게 제공한 그 무엇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것이 저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일 수도 있고 우리 조상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돋는다 이 말이 저에게 적용됨을 느낍니다. 무서워요. 이 말에 조말 같지만 무섭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피 흘리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지만은 살짝 편을 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래도 되겠지 뭐뭐 하겠지 하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멀리 동떨어진 나를 발견할 때 그때는 되돌아가기가 힘들고 그간의 그 과정에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기억나야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제가 좀 요즘 많이 느끼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는 저는 뭐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괴상한 것 같지만 하늘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키면 어떨까. 때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어머님 20분 동안 주물러 드리고 안마해 드린 건 이건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 몸이 나아질 리 없고 퇴행을 막을 리 없고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저도 피곤한데 어머니는 20분 동안 줄러드리고 등 안마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당금질하는 거죠. 당금질.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큰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몸이 건조한 것에서 나는 침을 질질 흘리고 맛을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도끼가 있는 거죠. 도끼가. 예. 이제 9시가 넘었네요. 이제 어머님 이제 깨워서 아침 식사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무신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자 깨 아까 제가 심하게 주물러 가지고 푹 주무실 겁니다. 날씨도 좀 선선한 편입니다. 지금 밑에 전기장판은 1단을 넣어놨어요. 1단 약간 따뜻하고 밖에 온도는 24도. 습도도 괜찮은 편이에요. 참 조금 더 주무시게 한 다음에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막둥이 일어났어요?